안녕하세요. 호정미나연구원의 호정서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나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천년의 꿈에는 이름 그대로 천년을 상징하는 그 백제시대의 금동대향로가 들어가 있는데요. 금동대향로에 보면 어떤 신선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동경하는 유토피아가 그려져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동물들이나 물고기나 이런 물고기들이 흐르는 물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상징하는 푸른 계통의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에 금동대향로가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분리가 된 채로 발견됐는데요. 아래에는 용이 있고 위에는 봉황을 했는데, 한자문화권에서 동아시아 문화에서 용이 상징하는 의미는 상당하고요. 또 봉황이 상징하는 의미도 어떤 신수로서 신성한 그런 새의 상징으로, 용이 음이라 그러면 봉황은 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사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고, 모든 만물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결과적으로 무탈하게 그냥 좋은 일만을 생기는 바람을 담은 그림이 미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어떤 그 연화하생을 나타내는 연꽃을 넣고, 아래에 음을 상징하는 용이 들어가 있는 금동대향로를 차용을 하게 됐습니다. 연꽃은 어떤 페르시아 문명이 나타내는 거기에서는 그 태양을 상징하죠. 해바라기 하고 연꽃하고. 일부 우리 지금 미나하는 사람들은 혹시 연꽃은 종교화의 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식이고, 하늘의 그 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태양을 상징하는 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태양은 그 만물을 상징하는 생명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꽃을 차용하게 됐어요. 금동대향로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 보면 거기에 있는 신선사상이라든지 불로장생을 나타내는 그 신선도 있고, 또 산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수로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동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천년의 꿈의 연결이 무한하게 흐르는 물하고 연관돼서 색상도 약간 블루톤으로 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꽃이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신비롭죠. 어떤 생명관을 나타내는, 어쩌면 그 만물의 신비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잉태한 그 연꽃의 색깔은 고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색을 많이 넣지 않는 컨셉으로 했습니다. 보통 미나에 있는 그 궁 중 하나, 일반 서민들이 사용했던 그런 민화나 보면 외곽선이 있고 그 안에 그림을 색을 채우는 기법을 구룩법이라 하거든요. 주로 그런 기법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는 나타낼 때 그냥 그 외곽선을 하지 않고 먹의 터치로, 농담으로 명암을 나타내는 몰골법을,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부분을, 예를 들자면 연잎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몰골법을 사용했고요.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가장 그 회계예술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선을 하고 그 안에 채색을 하는 구록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미나를 들고 유럽에서 전시를 할 때 그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신비로워하는 부분이 색채거든요. 그래서 색채는 분명히 우리 색채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색채는 무엇을 우리 색채라 그럴까? 그 우리 색은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딱 이것이 우리 색채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 환경에서 파생된 색이 우리 색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하는 거는, 그 색이라는 거는 우리 그 선조들은 방향을 정해놓고 가운데 임금을 나타내는 황색이 있고, 동쪽에는 청룡을 상징하는 청색이 있고, 서쪽에는 백호를 나타내는 백색이 있고요.
예전에는 어둠의 색이고 죽음의 색이라고 했던 북쪽을 나타내는 현무를 나타내는 그 검정색이 있고요. 또 가장 젊음을 나타내는 남쪽의 주작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오방색 말고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색을 간색이라 그러는데 간색을 적절히 잘 차용해서 색채가 나왔을 때 과연 세계적으로 어떤 경쟁력도 있고 우리 그림의 색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세계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제가 그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컬러리스트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적인 색으로 한국적인 가을 색상으로 아파트를 채색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색채를 나열하세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친환경적인 색이라는 게 가장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자연에서 나온 색이잖아요. 그러면 풀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거기에서 흙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색이 친환경적인 색인데 그러면 상당히 우리 환경에 있는 색이구나. 그러면 그 환경에 있는 색이 결국은 우리 그림으로 형성되어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색을 쓰는 편입니다. 시대적인 것도 들어가야 돼요. 전에 우리 선녀들은 그 쪼개 이용해서 그 푸른 쪽빛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쪽색을 내고 또 홍화 염색을 해가지고 붉은색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양파 껍질이나 뭐 치자라 이런 거를 활용해서 또 황색을 내고 이랬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그림을 하면서 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21세기 주거 공간에 과연 한국적인 색채만 사용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 고민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쨍한 블루를 터키색 같은 색상을 말씀드렸는데 그 색채를 부분 사용하는 것도 작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